겪어봤을 법도 한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인데 요거는 이게 사연자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죠? 그죠? 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꼭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가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직접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사업주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 또 노동 법률적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연자는 본인의 노동시간을 매일매일 꼼꼼히 기록까지 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사업주랑 노동자랑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작성을 안 하게 되면 사업주가 한 5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벌금을 받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여기 일하고 있는 이 사연자 같은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사례를 예를 들면 지금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시급 11,000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장이 내가 언제 11,000원 주기로 했냐 이렇게 그냥 배째라고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만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도 이거 근로계약서 쓰나요 안 쓰나요 이렇게 뭐 또 강압적인 여조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또 없으니 그게 참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당당하게 걸리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꼭 근로계약서를 왜 안 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네. 근로계약서 쓰면은 한 장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네네네. 한 장 안 주는 사장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오. 사진이라도 꼭 찍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요런 사연이 있어서 저희에게 또 제보를 해 주셨는데 요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를 확실히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위반되었다라고 해서 진정이라는 걸 접수할 수 있고요. 뭐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 이후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청소년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연자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사실 이 첫 번째 사연 실제 저희가 상담 사례인데 이분이 정말 도움을 받았는지 그거를 연장 근로수당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 상담을 하다가 과정에서 사연자와의 상담이 좀 중단이 됐어요.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의 상담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도움은 못 드렸다고 합니다. 자, 법적으로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수당, 당연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주저되고 부담돼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쉽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님께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인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간편한 절차로 편하게 여러분께서 또 문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자를 바라보는 편견이 이 사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이 사연을 좀 들어보면서 정말 좀 내 이야기 같다 한 그런 친구 있으세요? 혹시? 최한슬님. 제가 전에 일하던 곳은 고깃집이었는데 네네네. 청소년만 뽑는 곳이었어요. 아, 청소년만 뽑는 고깃집이 있었나요? 네, 청소년들을 주로 뽑는 고깃집이었는데 처음에 전에 일하다가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일하게 됐는데 저한테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뭐 힘든 거 없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일을 배웠는데 뭐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닦아도 된다고 그런 말 없으셨다가 나중에는 닦으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말 없지 않으셨냐 했더니 자기 때는 이런 거 아무 토도 안 달고 했다 막 이러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인식에 대한 전환이나 그리고 생각 자체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세 번째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청소년 노동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참석한 그 여러분에 대한 사전 설문 정보를 보면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바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을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도 이제 용돈이 부족해서 네, 돈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어서. 세 번째, 아빠가 치킨집 주인이라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아버님이 또 이제 어떤 뭐 외장을 하시거나 그래서 자녀분들과 함께 또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5번도 용돈에 관한 내용, 그리고 6번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진로가 서비스 쪽이라서 자소서에 쓸 겸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7번째는 돈을 벌고 공부는 한 만큼 성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하면 한 만큼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또 이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또. 자, 그리고 8번은 친구 소개로 시작을 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재밌어서 계속하는 중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참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을 접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우리 이수정 노무사님께서는 청소년의 노동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일을 할 때 소득을 위해서 일단 일을 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그죠? 혹시 동의하시나요? 내가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일을 한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다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설문에도 나온 것처럼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내가 나중에 지금 학교 다니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앞으로 졸업 이후에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 거잖아요.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살아갈 거를 어떤 경험도 없이 그냥 졸업한 후에 딱 들어갔을 경우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이제 최한솔님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고 다니신다고 하면 아마도 특성화고 인 것 같은데 졸업하시면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그냥 진로를 꼭 꼬집어 얘기하진 않지만 뭔가 좀 사회적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사실 사회 경험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사회를 우리는 좀 막 꿈꾸잖아요. 뭐 넓은 사회에서 경험해 보기를.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아마 그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유튜버로 막 활동하시기도 하고, 그죠? 이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누군가 내가 돌봐야 할
함께 사는 동거인 가족이 있다고 하면 돌봄 노동도 또 하시기도 할 거고 가사 노동도 하시기도 할 거고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노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상한 시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 저는 대표적인 게 이게 이유를 물어보는 게 그걸 반영한 거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거든요. 왜 이유를 궁금해해? 내가 일을 하는 환경이 어떤지, 내가 진로를 탐색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이걸 어디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 궁금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짜고짜 이유를 물어보고 아 얘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탈락 막 이런 식의 어떤 자격을 따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평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일을 찾아가실 텐데 이런 부당한 경험에 대해서 쪼실 필요 전혀 없고 나는 굉장히 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걸보다는 다른 걸 더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좀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오히려 역으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 대한 또 배려가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어른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사연은 나는 그냥 알바생이에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사연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우리 홍수미 상담사님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사실 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엄청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으로 일을 했거든요. 제 사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에게 넘겨주려고 제가 먼저 한번 면접도 보고 직접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써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우선은 그거에 감사하며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을 5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저한테 대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4일까지 가면서 또 청소 알아서 또 열심히 했죠. 그리고 밤에 또 이제 그 다음 친구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분, 10분 좀 뭐 길게는 아니지만 그 정도 기다리면서 한 3번 정도는 제가 그냥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그래도 사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네, 안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해결해 주셨고요. 그 사연자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장님께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학교 다니기도 너무 힘들었고 많이 지쳤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장님이 안 오시거나 그 다음 대타분이 안 오셔도 연락을 해서 좀 인간적으로 뭐 몇 번은 좀 봐주더라도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또 사장님이 그 다음 대타분이 너무 안 오시면 문을 걸고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라도 해야지 그 사장님이 그 다음을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수정 노무사님은 좀 내용 들어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네, 뭐 권한 책임 구분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연이 뭐 딱 거기에 맞는 사연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은 아까도 이제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을 운영해서 소득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근데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함께 운영을 하는 건데 많은 경우 이런 사연처럼
본인이 뭔가 노동자에게 다 뭔가를 맡겨가지고 내가 돈 요만큼 주고선 이만큼의 일을 원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이분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그만둘 수 없다는 얘기 계속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되게 하고 싶어서 막 구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내가 같이 일을 하겠다고 서로 이제 그 어떤 신뢰관계에 바탕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건 어디까지 도대체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해? 막 이런 생각 막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사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막 이런 갈등을 이제 그래서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만둘 수 없어서 이분에게 솔루션으로 뭐 그만두세요 막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다른 사연들에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이제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장도 오죽하면 나 안 나가면 이거 분명히 문 걸어 잠그고 그다음에 손님도 오셨다가 허탕 칠 텐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막 이두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좀 이제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내가 일을 그만둘 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일을 그만둘 때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사장이 들어봤을 때 이건 일을 그만둘 만해.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너는 일을 이 정도 했으면 그만둬도 돼. 이랬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다. 좀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 뭐 조건을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끝날 때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하고 보통은 단기간 일을 하거나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뭐 한 달 전에 얘기하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장하고 그간의 정도 있고 해서 막 이래서 하는데 어쩔 때는 좀 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좀 일을 그만둘 때에 너무 망설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자기의 의사표현을 자꾸 하면 이것도 연습하면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망설이다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요 사연을 계기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 5번째 사연은요 저희가 받아본 사연 중에서 이 에피소드를 조금 모아봤어요. 네. 진상분들이 너무 많은데 손님 한 분이 장갑 끼고 일하면 주부진 생긴다고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라고 하시고 그리고 식사 다 하시고 나가실 때 쓱 하고 2만 원을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에 꽂혔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팁이라는 게요. 정말 꽁돈이기도 한데 정말 꽁돈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최저 그 기본급이 올해 9,620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최저로 그렇게는 꼭 주어야 한다는 거지 꼭 그 돈을만을 주어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동에 비해서 또 정신노동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팁을 생각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김기홍 노무사님 어떤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전 4번이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인상 깊다기보다는 좀 가슴 아픈데 이게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이 노동인권이 참 많이 침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특히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 내 감정을 이제 속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화가 나도 화낼 수 없고 짜증나도 짜증낼 수 없고 이제 그런 감정 노동자들의 지금 많이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좀 떠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정 노무사님께서는 또 어떤 사연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코멘트를 해 주실 건가요? 그 알바를 하면서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손님을 응대하고 피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날이 뿌듯하고 행복했다. 예, 요게 좀 보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연장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사실은 그 경험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을 받으려면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애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이 좀 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뭐 사실 힘들기도 하고 우리 힘들지 않은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힘들지 않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거에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이따가도 이제 정책과 관련한 노인이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지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 경험으로서 오롯이 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연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노동 조건 혹은 노동 정책들 이런 게 조금 이따 시간에 더 많이 얘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연을 지켜봤습니다. 네. 나에게 과연 노동이란 뭘까요?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나에게 노동이란 뭐뭐다, 뭐뭐뭐다. 자, 나에게 노동이란 핏줄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고요. 나에게 노동이란 내공이다. 그리고 나에게 노동이란 동반자다. 나에게 노동이란 경제적 충족을 넘어선 또 다른 배움이다. 나에게 노동이란 남을 위한 배려다. 와, 요거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남을 위한 배려다. 자, 나에게 노동이란 이유다. 노동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혹시 대답해 보고 싶다라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윤희주님, 나에게 노동이란 혹시 뭘까요? 저는 나에게란 노동은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노동이란 힘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왜냐면 항상 출근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요. 자, 일단은 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2부는요. 일부 사례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방안 및 정책을 여러분께서 직접 제안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각 모둠마다 퍼실리레이터로 청소년 근로권익 대학생 서포터즈 한 분씩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토론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또 도움을 또 주실 거니까 여러분 진행될 때 또 협조에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청소년 여러분들은 앞에 놓여진 토론 주제와 책자 등을 참고해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퍼실리테이터님들과 함께 앞으로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열띤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4번째 사례를 선정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 근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이 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거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옆에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여기 딱 들어주시고. 네. 네. 해결 방안을 3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키지 않을 시에 누적에 따른 벌금 수위를 높이는 거죠. 이제 지키지 않을 때마다 벌금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회 누적이 된다 하면 1개월의 영업 정지를 실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알바생들을 위해 정지 후에 1개월 동안 이
임금을 지급합니다. 예. 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어떤 거 같냐고요? 예. 아마 노무사님께서도 옆에서 지금 이게 메모를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오늘 또 이게 토론을 좀 함께 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진 않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겪는다 하면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어. 왜냐면 솔직히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인문계에 다니는 친구라면 이제 공부도 할 거고 네네네네. 이제 뭐 특성화 다니는 친구라면 다른 좀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 침해한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 맞아요. 그 점주가. 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저였다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인문계 다녔거든요. 이제 네네네네.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학업도 되게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어. 이런 일이 만약 있다 하면 저는 진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고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맞습니다. 마음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좀 꿈이 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미대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요? 미대. 미대. 네. 야 뭔가 좀 야 그분 우리 너무 멋지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만 일단 전해 듣고요.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우리 1부님에게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님 앞으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님은 어떤 사항으로 또 발표를 준비를 하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발표자가 천천히 명확하게 전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하나의 사례를 정하지 않고 모든 사례들을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보호 방안을 썼고요. 첫 번째로는 업소의 근로계약서 매달 배부 및 노동청 제출, 두 번째로 자영업자 분기별로 연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시험 보고 간단한 테스트. 여기서 연수 내용은 근로계약서,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등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연수, 노동법, 근로계약서를 잘 시행한 업장에게 표시 스티커와 알바 앱의 표시, 지원금 발급. 4번, 업무 일지, 퇴근, 출근 시간, 담당자 이름 및 작성. 5번, 업장에 의무적으로 구급 키트 배치. 6번, 자영업자들도 참여 가능한 노동축제를 만들어 청소년 주도로 노동부스 만들기. 마지막 7번,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업무 외 합의 없는 업무 변경 시 제17조항에 포함해 불이익이나 벌금 부과라는 제안들을 썼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내고 취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진 않았나요? 조언들이 다 너무 완벽해서 좋았습니다. 야, 우리 완벽했던 조언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다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다들 같이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구인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플랫폼 쪽에서 그쪽에서 어떤 뭐 부하나 이런 것들을 좀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명시하는 부분 이런 아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히려 요즘에는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3부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3부님 발표자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 4번을 이제 사례로 들어가지고 네. 이제 잔심부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경찰 신고 시스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네. 이걸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면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업무전 서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뭐 뇌 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막 마음속으로 정해놔도 이게 글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딱 안 정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뭘 할지, 그러면 이제 잡일 같은 것도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교육을 고용주 대상으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뭐 학생들이 이제 뭐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효율이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뭐 자는 학생도 많고 실제로 그러니까 고용주 대상으로 이제
모든 고용주가 아니라 청소년을 이제 받아들이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기 교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노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당하거나 뭐 그런 신분들이 많잖아요, 보통보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어떤 예를 경험이 들어 있었어요? 보면은 네. 뭐 이제 나무를 캐라든지 뭐 네. 그런 것도 많았고. 나무를 캐라고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무를? 목양에 불을 붙이라든지. 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들을 또 그렇게 또 시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겪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움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분님이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분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분님 준비해 주시고요. 한 분은 들어주시고 한 분은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근로권익 정책에 대하여 3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고위직 사람들이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불시에 점검하러 오기라는 방안이었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고위직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많은 기관을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시간 및 수당을 작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 수당이나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라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도 한계점이 있는데요.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야기가 사실 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뭐 기업에서는 이제 근무 시간이나 이거 체크를 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센서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활동을 하는데 뭐 법적으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일용직이나 그리고 청소년 근무하는 분들 해서 근무 시간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전산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분님인가요? 5분님. 네, 5분님 대표자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 방책을 이제 정했는데요. 이제 1, 2, 3, 4가 있는데 1, 4를 한번 묶어보자면 그 네 번째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건데요. 첫 번째는 표현을 하지 못해 업무에 일을 계속하기에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똑바로 의사 표현을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업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장과 알바의 관계가 너무 사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업무 외에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핸드폰 어플이 요즘 많잖아요. 핸드폰 어플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수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이제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뉴스를 통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연령대가 이제 낮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높으신 어르신분들은 이제 SNS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시기에 이제 연령대를 고려해 SNS도 하되 이제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우리 패널분들께서 또 이제 들으셨을 텐데 우리도 세 분의 패널분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마지막에서 발표하신 내용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저도 이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 개선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 인식에 대한 개선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마음에 와 닿고요. 우선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식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제가 뭐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좀 처벌도 강화하고 관리 감독도 잘하고 물론 근로계약서 다 제출받게 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찾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알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도 하죠. 그러려면 결국 또 처벌이 강화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무튼 제안해 주신 것들이 다 정책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정 노무사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정책이 아무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맞춤 정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식의 맞춤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은 현재 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대상으로 한 교육. 왜냐하면 노동법은 사업주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도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신 이 수많은 정책들이 반복해서 이제 제한이 되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교육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은 더 많이 제한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 대상 그리고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일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런 비청소년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사람들도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민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된다. 이런 부분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업주들의 사전 신고 의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정도의 절차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인식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뭔가 신고 의무를 두도록 하는 거는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꼭 이제 뭐 법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좀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식품위생관리법 같은 경우는 불시 점검이 다 기본이거든요. 일하는 사업장에도 계속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행정력이 딸리고 아까도 이제 근로감독 수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불시 점검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점검 효과가 사실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시 점검에 대한 제한, 정책 제한은 좀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해서 이게 좀 시에서도 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이 이야기 나누기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그런 좋은 첨언을 해주신 우리 또 세 분의 우리 패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노동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좀 공부도 좀 못하게 생기고 좀 그렇게 보여도 사실 제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저는 공부를 이 알바보다 더 힘들어하고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 알바는 오히려 노동이 취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돈도 들어오고 또 같이 일하는 게 또 즐겁고 재밌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저희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노동이란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